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은 방금 이소미 작가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고 또 실패하셔서 다시 또 반복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예를 든다면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을 아주 많이 드시고 운동 안 하시고 또는 술, 담배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또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인데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시고 이런 분들은 지금 대사가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처음 카니보를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100% 할 거야 이러면서 고기만 먹고 이러시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단백질과 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갈 때 그거를 다 소화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천천히 적응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자리에 양질의 고기로 채운다. 그리고 나쁜 음식들 즉 가공식품, 배달 음식, 특히 탄산음료, 과당음료 또 나쁜 그런 식물성 식용유 물론 식물성 식용유 중에 아보카도유나 또는 올리브유, 코코넛유 이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대두유, 카놀라유 그래서 외식하시면서 튀김 음식 먹는다면 거의 그거는 이제 식물성 식용유 안 좋은 걸로 튀긴다고 보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제가 먹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최대한 좀 줄이시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이 식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제 압도당하죠. 이거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적을 읽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면 마음에 확신이 어느 정도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지식에 맞게 플랜을, 계획을 짜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몸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카니보 식단 이거 들어가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정말 자가면역 질환이 일주일 만에 좋아지고 류마티스 이런 건 사실 거의 치유하기 힘들거든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한 달 만에도 일주일 만에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 많이 봤고요. 체중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바로 겪는 건 아니니까요. 자기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근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조금 뭔가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면 역시 아니구만 이건 내게 아니야 이러면서 포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식 중에 제가 이건 좀 흥미로웠는데 사람들이 그 농업을 하게 되면서 요즘 밝혀지는 것이 유발 하라리도 그런 말을 했죠. 이 농업혁명은 어떤 거대한 사기다. 그리고 전 인류가 불행에 빠지는 어떤 단초가 됐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수렵 채집하면서 고기도 사냥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인간은 육식동물이라는 증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옛날 원시 인류들 뼈를 원소 분석인가요? 하여튼 그런 걸 하면은 예상외로 그 육식을 많이 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고요. 또 인류는 이제 던질 수 있는 팔, 어깨 근육이 있죠. 그것이 사냥의 증거라는 거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그렇게 장거리로 던질 수가 없어요. 또 소화기관이 실제로 채식에 그렇게 안 맞아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육식동물이라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육식을 하던 인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농업혁명하면서 육식도 많이 줄어들고 다양해지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체격이 줄어들었어요. 농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염증이 증가했고요. 아마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 충분히 나올 겁니다. 뇌도 작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인류가 급속도로 뇌가 커지고 지능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를 급격한 동물성 식품의 섭취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뇌 자체가 대부분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화지방이 뇌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을 섭취 많이 한 사람들의 인지기능, IQ, 또 그런 뇌 관련 질환에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전부 높았다. 또 뇌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장수한다. 이것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요즘 제 친구들 보면 아는 것도 다 잊어먹는다는데 저는 영어는 지금 이제 동시 통역 정도로 하지만 이제는 일어 스페인어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도 내가 포화지방을 섭취 많이 해서 가능한 게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인류는 어떻게 보면 동물성 식품에 상당히 친화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알아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또 확신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든 먹을 수 있죠. 가공식품 얼마나 맛있습니까? 입맛에 현혹하기 위해서 음식들인데 사실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생리학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효율적인 음식은 동물성 식품이라는 거죠. 영양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경험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사실 초식동물, 반추동물들이 위 4개로 식물 독소가 있는 식물을 먹고 걔네들처럼 중화시키고 독소를 해독하고 하는 기능이 없는 위로 채소를 먹어가면서 비효율적인 식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량 영양소부터 단백질 같은 큰 영양소까지 잘 섭취하려면 우리는 초식 동물을 먹어서 효율적으로 영양소분을 섭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저도 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카니보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 또는 환경적인 의미에서 좀 삼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이소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도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식물들을 재배할 때 상당한 환경 파괴가 되고요. 여러 가지 농약도 치고 또 제초제도 뿌리고 오염을 시키고, 또 실제로 땅을 개간하면서 땅 자체를 황폐화시키고요. 땅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작은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동물들을 그런 공장식 사육을 하는 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동물들을 방목을 하면서 그 동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육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저도 찬성이고요. 또 그런 동물들이 영양면에서도 좀 더 훌륭하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동물들은 무조건 방목이 아니라 뭐 자연에 풀어서 키우고 인간의 이익에 의해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동물들은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물들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때 얼마나 잔혹하게 사육을 당하고 또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걸 생각한다면, 그 방목하는 사육 환경 정도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죽이는 게 맞느냐? 식물들도 느끼거든요. 식물들이 왜 항영양소와 독소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식물들도 실제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기준이라는 거죠. 나는 식물을 먹으면 윤리적으로 우월해. 상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육한다고 해서 환경이 반드시 오염된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통계적 조작과 그런 잘못된 기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신성한소에 보면 이런 오해들을 잘 풀어놨거든요. 신성한소라는 책에 보면 윤리적인 면, 환경적인 면, 영양적인 면까지 다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신성한소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